차가운 빗줄기가 도시의 창백한 피부를 쉴 새 없이 때렸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하늘과 더욱 짙은 회색의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장례식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해 모인 권력자들의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낮은 목소리, 형식적인 위로,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계산들이 공기 중에 묵직하게 떠다녔다. 한유진은 그 모든 것과 분리된 섬처럼 거대한 로비의 한쪽 기둥에 조용히 기대서 있었다. 18.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야망이 뒤섞인 이 공간에서 그녀의 존재는 지나치게 투명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카락. 그녀는 마치 이 장례식의 주인이 아닌 길을 잃은 학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만은 달랐다.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고요한 눈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의 표정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의 실세가 된 외삼촌 최민혁의 입가에 걸린 오만한 미소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슬픔을 연기하는 능숙한 배우처럼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내뿜는 권력의 향기에 질식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장례식장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칠흑 같은 검은 슈트가 그의 단단한 체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냉정하리만치 무표정한 얼굴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제니스 그룹 대표 강지훈, 아우름 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때로는 파트너인 그의 등장은 미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최민혁이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강지훈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인파를 훑다가 마침내 기둥 옆에 선 한유진에게 멎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던지는 동정이나 무시와는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다. 그것은 순수한 호기심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발견한 분석가의 날카로운 눈빛에 가까웠다. 유진은 피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아무런 감정도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유진은 처음으로 이 거대한 권력의 세계에서 자신을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다. 강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조의를 표한 뒤 최민혁과의 짧은 대화를 끝으로 미련 없이 장례식장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아우름 그룹의 심장부인 최고층 회의실에서 한 회장의 유언장이 개봉되었다. 최민혁을 비롯한 이 사진들은 이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이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최민혁은 슬픔을 가장한 채 상석에 앉아 곧 자신의 것이 될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한유진은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말석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회의실의 호화로운 가구들보다도 미미하게 느껴졌다. 모두가 그녀를 곧 사라질 투명한 장애물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변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자선재단에 대한 기부, 오랜 시간 봉직한 임원들에 대한 격려금, 그리고 몇몇 친인척에게 돌아갈 재산들이 차례로 낭독되었다. 최민혁은 지루하다는 듯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기 위해 잠시 헛기침을 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으로 쏠렸다. 아우름 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51%와 그룹 회장직의 모든 권한은. 변호사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정확히 한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외손녀 한유진 양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회의실의 시간은 멈췄다. 정적. 그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듯한 완벽한 침묵 뒤에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억눌린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이글거리며 유진을 향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언장이 조작된 거다. 그의 고함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다른 이사들 역시 경악과 불만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19살 소녀를 쏘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저런 어린애가라는 경멸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선 한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외삼촌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희미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선전포고였다. 이 거대한 권력의 게임판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방금 등판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최민혁은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몇 번이고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했고 한 회장의 친필 서명과 인형 또한 명확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조카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의 이성이 마비되고 원초적인 분노가 그를 지배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이 자리를 넘봐. 넌 아무것도 몰라. 이 그룹을 1년도 안 돼서 말아먹을 거다. 그의 폭언에도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물었다. 상속 절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그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하고 단단했다. 그녀의 태도는 최민혁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회의실에 있던 다른 이사들에게는 기묘한 인상을 남겼다. 저 소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어리고 순진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폭풍우 속에서 부러지기 직전에 연약한 꽃이 아니라 폭풍우의 경로를 바꾸려는 듯 고요히 서 있는 등대와 같았다.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방금 전까지 최민혁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이사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새로운 권력의 주인을 가늠하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이 유산이 단순한 부와 명예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입장권이었고 그녀는 이미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사람들은 썰물처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최민혁은 마지막까지 남아 유진에게 도끼서린 경고를 남겼다.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아주 뼈저리게. 그는 문을 거의 부서져라 닫고 나갔다. 드디어 혼자 남게 된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상석이었던 할아버지가 평생 앉았던 의자로 걸어갔다. 부드러운 가죽의 감촉을 느끼며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저 수많은 불빛의 제국이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나 흥분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할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그의 유산을 탐욕스러운 늑대들로부터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까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던 강지훈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도 경멸도 아닌 자신을 동등한 변수로 인식하던 그 눈빛. 어쩌면 이 외로운 싸움에서 그가 가장 흥미로운 관전자인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적 혹은 아군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유진은 천천히 회장 의자에 몸을 기댔다.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처럼 아직은 어색했지만 그녀는 곧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18살 권력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딘 소녀의 조용한 전쟁이 그렇게 막을 올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자신. 할아버지는 왜 자신에게 이 무거운 왕관을 씌워주셨을까? 그것은 시험일까? 아니면 믿음일까? 유진은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주곡처럼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우름 그룹의 고요한 회의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사들은 각자의 사무실로 돌아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민혁 라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어린 상속녀의 가능성에 베팅할 것인가?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유진의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학력, 교우관계, 사소한 습관까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평가 대상이자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 유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경영 수업 대신 사람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법을 가르쳤다.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는 법이 아니라 체스판 자체를 읽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벽에 걸린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두 사람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초상화 앞에서 작게 속삭였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아우름을 지켜내는지. 그것은 다짐이자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한 선언이었다.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 제니스 그룹 빌딩 최고층에서 강지훈은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되새기고 있었다. 아우름 그룹의 새로운 상속자가 18살 소녀 한유진이라는 사실. 그는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고요하지만 강렬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우름의 위기이자 몰락의 신호탄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늙고 병든 사자가 죽고 예측 불가능한 새끼 암사자가 왕좌에 올랐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거대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변수의 등장이었다. 그의 입가에 드물게도 흥미롭다는 미소가 번졌다. 유언장 낭독의 폭풍이 지나간 후 며칠 아우름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한유진은 거대한 테이블의 상석, 할아버지가 앉던 회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 비해 의자는 지나치게 커 보였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중년의 남성들, 즉 이사들은 그녀를 향한 경멸과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어디 한번 해봐라, 어린애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들은 모두 최민혁의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장을 철저히 짓밟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민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그는 겉으로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의 복잡한 도표와 수치들을 띄우며 동남아시아 신흥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현란한 금융용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데이터.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녀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로 그녀를 익사시키고 결국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백기를 들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발표 내내 의도적으로 유진의 눈을 마주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그녀는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회의를 통해 한유진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그는 승리를 예감한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말했다. 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 즉시 승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대답 대신 회의 전 며칠 밤을 보냈던 할아버지의 서재를 떠올렸다. 그녀는 잠을 자는 대신 먼지 쌓인 서고에서 수십 년치의 회사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재무제표, 과거 프로젝트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경영학을 가르친 적은 없었지만 숫자의 행간을 읽고 사람의 욕망을 꿰뚫고 보이지 않는 흐름을 파악하는 법을 가르쳤다. 최민혁이 내민 보고서는 그녀에게 처음 보는 암호문이 아니었다. 이미 그의 공격을 예상하고 밤새도록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분해하고 재조립했던 것이다. 그녀는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확했다. 최 전무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단기 수익성 측면에서는 분명 매력적인 프로젝트로 보이는군요. 그녀는 먼저 프로젝트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했다. 최민혁의 입가에 득이양양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은 그 미소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옆으로 걸어갔다. 보고서의 기대 수익률은 A기관의 환율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기관의 정치 리스크 분석 보고서와 교차 검증해 보셨습니까? 해당 지역은 6개월 내 통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사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유진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또한 현지 파트너사로 선정한 벤처홀딩스, 3년 전 다른 이름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던 모기업의 위장 회사에 가깝습니다. 부실 채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들의 숨겨진 부채에 대한 실사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현지 언어로 된 찾기 힘든 작은 뉴스 기사와 법률 문서가 떠올랐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현재 원주민들과 심각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소송은 최소 몇 년간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고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겁니다. 최민혁이 의도적으로 숨겼던 치명적인 결함. 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실 파트너사와 결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정황이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와 모멸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다른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과 최민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이 어린 소녀를 얕보았는지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제니스 그룹의 강지훈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공동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참관인 자격으로 와 있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한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제니스 그룹은 이번 투자 검토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최민혁의 관자놀이에 날아든 결정타였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투자 철회. 이것은 프로젝트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동시에 그것은 강지훈이 공개적으로 한유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회의는 완전히 파행으로 끝났다. 이사들은 흩어졌고 최민혁은 치욕감에 부들부들 떨며 유진을 노려보다가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유진은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설 때 복도에서 강지훈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존중,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흥미로운 상대를 발견한 강자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군중 속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그가 보내는 인정의 신호였다. 거대한 권력의 체스판이 마침내 열렸고 18살의 새로운 여왕은 첫 수만에 강력한 체크를 외쳤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투명한 어린애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기분 좋은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했다. 그것은 그녀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매끄러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름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야 하는 군주였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 패배한 최민혁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해 올 터였다. 또한 오늘 그녀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보였던 강지훈 역시 언제든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인물이었다. 권력의 세계에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을 유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의 오랜 비서. 김 비서가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경의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 비서님.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결의가 넘쳤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충직한 사람들과 이제 막 그녀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거대한 빌딩을 나서는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축복하는 듯했다.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전쟁은 이제 막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유진은 밤늦도록 할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흔적이 묻어있는 성역과도 같았다. 유진은 경영 서류 대신 그의 손때 묻은 개인적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만년필과 함께 숨겨져 있던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소소한 일상과 경영에 대한 단상들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쓰인 것이었다. 오랜 믿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다. 내일 CMH와의 마지막談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CMH, 최민혁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지만 이 짧은 메모는 유진의 마음에 짙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암살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가 진실의 파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최민혁은 공개적인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비열한 방역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의 능력을 정면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쪽을 택했다. 그는 언론계에 퍼져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거짓 기사들을 쏟아냈다. 18세 재벌 총수, 매일 밤 호화로운 파티 논란, 경험 없는 회장의 독단적 결정,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나, 과도한 슬픔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내부에서의 공격은 더욱 교묘했다. 최민혁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임원들을 움직여 유진을 서서히 고립시켰다. 그들은 중요한 실무회의에 일부러 그녀를 누락시키고 그녀가 요청한 보고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연시켰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은 어차피 얼굴마담일 뿐, 실세는 최전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갔다. 유진은 자신이 명목상의 왕일 뿐 실제로는 아무런 통제권도 없는 허수아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기분이었다. 고립감과 압박감이 극에 달했을 때 최민혁은 결정적인 함정을 팠다. 그는 재무 상태가 약간 불안정한 한계 열사의 보고서를 조작했다. 작은 문제점을 마치 회생 불가능한 재앙처럼 부풀려 당장 손실을 줄이기 위해 헐값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내세운 인수자는 그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는 조작된 데이터를 유진 앞에 내밀며 현명한 경영자라면 손절매를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녀를 압박했다. 아우름 그룹의 귀중한 자산을 빼돌리는 동시에 유진에게는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무능한 리더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이중의 계략이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마감 시한이 다가오던 그날 밤, 유진은 수십 번이나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녀가 지쳐 포기하려던 순간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불명, 내용은 단 하나의 파일뿐이었다. 해당 계열사가 속한 산업 분야의 시장 분석 보고서였다.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는 자료였지만 보고서는 새로운 정부 정책에 힘입어 다음 분기부터 해당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유진의 머리가 번개에 맞은 듯 번쩍였다. 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 보고서를 보냈을까? 그녀는 즉시 이메일의 메타데이터를 역추적했다. 발신지는 특정할 수 없었지만 사용된 서버는 제니스 그룹의 정보팀이 주로 사용하는 중립 서버 중 하나였다. 강지훈,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것은 경고였다. 그 계열사는 부실 자산이 아니라 곧 황금알을 낳을 거위였던 것이다. 최민혁이 그것을 헐값에 집어삼키려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는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그의 도움 덕분에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다음 날 이사회에서 유진은 계열사 매각 안건을 단호하게 부결시켰다. 대신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계열사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지시했다. 최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유진은 또 한 번 그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제니스 그룹의 타워를 말없이 응시했다. 언론의 공격과 내부의 반란은 여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의문의 조력자. 강지훈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그는 단순한 경쟁자인가? 아니면 복잡한 게임을 즐기는 관찰자인가?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 유진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할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여정에서 수수께끼 같은 남자 강지훈은 예측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최민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그의 목표는 유진에게서 감성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바로 할아버지가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여겼던 아우름 그룹의 바이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였다. 어느 날 갑자기 핵심 해외 연구 파트너가 아우름 그룹 리더십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동시에 미완성 단계의 중요 연구 데이터가 경쟁사로 유출되고 핵심 연구실에서는 원인 불명의 장비 오작동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혁. 그는 유진의 경영 능력에 흠집을 내는 것을 넘어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유산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충직한 김비서와 함께 피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역부족이었다. 해외 파트너사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그녀의 영향력이 미약했고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증거가 없어 속아낼 수도 없었다. 이사회에서 최민혁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유진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감에 찬 비웃음이 가득했다. 유진은 깨달았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그녀를 꺼내줄 최민혁의 영향력을 상쇄할 만큼 강력한 외부의 힘이 필요했다. 답은 하나뿐이었다. 강지훈.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아우름 그룹의 회장 자격이 아닌 한유진 개인으로서 강지훈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약속 장소는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고요한 분위기의 현대 미술 갤러리였다. 권력 대 권력의 구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를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에 맞춰 갤러리에 도착한 강지훈은 미니멀한 공간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림을 감상하는 척하며 서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유진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림보다 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유진은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동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제안했다. 강 대표님, 저희 바이오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민혁 전무의 계획적인 방해 공작 때문이죠. 그녀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제안을 이어갔다. 제니스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새로운 연구 파트너를 연결해 주십시오. 데이터 유출의 배후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그 대가로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신기술의 독점 유통권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걸이 아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완벽한 사업 제안이었다. 강지훈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과 전략적인 사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시험대에 올렸다. 내가 왜 나의 가장 큰 경쟁사를 도와야 합니까? 아우름의 위기는 제니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최민혁 전무는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고작 한 달 남짓 회장 자리에 앉아있던 당신이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지? 그는 그녀의 평정심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최민혁 전무의 손에 들어간 아우름은 예측 불가능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 리더십 아래 안정된 아우름이 제니스와 동맹을 맺는다면 우리는 소모적인 경쟁 대신 시장을 함께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저를 얕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저는 단순히 회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유산과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탐욕을 위해 싸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강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리고 미숙한 소녀가 아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여왕의 모습을 보았다. 탐욕이 아닌 신념을 위해 싸우는 자가 얼마나 강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짧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유진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단순한 사업적 계약 이상의 감정이 오갔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강렬한 끌림. 유진은 처음으로 그의 존재 안에서 어떤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고 강지훈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보호 본능과 지적인 매혹에 사로잡혔다. 동맹은 맺어졌다. 갤러리를 떠나는 유진의 뒷모습을 강지훈은 평소의 냉정한 얼굴과는 다른 부드러운 표정으로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우름그룹 바이오 프로젝트 데이터 유출건, 배후를 추적해. 그리고 한 회장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시 조사해봐. 비즈니스로 시작된 동맹은 이미 그에게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다. 갤러리를 걸어 나오는 유진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지금까지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낯선 설렘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체스판의 가장 강력한 말이 이제 그녀의 편에 서게 되었다. 강준과의 동맹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제니스 그룹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유럽의 저명한 연구소가 바이오 프로젝트의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프로젝트는 빠르게 안정궤도에 올랐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지훈의 정보팀이 보내온 암호화된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연구 데이터 유출이 최민혁에게 매수된 한 수석 연구원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강지훈이 보낸 선물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었다. 최민혁이 아우름건설 자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정황이 담긴 회계 자료였다. 그것은 완벽한 무기였다. 이제 유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 이전까지 그녀는 방어에만 급급했지만 이제는 방역할 수 있는 칼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최민혁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먼저 그의 심장을 겨누기로 결심했다. 그의 명성과 그룹 내 지지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충직한 김비서와 함께 그리고 강지훈이 제공한 보안 채널을 통해 얻은 간접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공격 계획을 세웠다. 정면 공격이 아닌 적의 허를 찌르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한 기습 작전이었다. 유진은 최민혁에게 경계심을 주지 않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대신 정기분기 실적 보고 회의를 D-다이로 잡았다. 최민혁은 평소와 같은 오만한 태도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건설 자회사의 실적을 보고하며 원가 절감 성과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 전무님, 방금 보여주신 실적 차트는 잠시 그대로 띄워주시겠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민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원자재 비용 절감에 대한 노고가 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 감사팀에서 약간의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강지훈이 넘겨준 자료들이 떠올랐다. 유령회사의 등기 서류, 부풀려진 세금 계산서, 그리고 최민혁의 측근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증거는 최민혁이 납품 단가를 30% 이상 부풀려 차액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유진은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사실 관계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횡령액 자체가 그룹을 뒤흔들 만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기에는 충분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지난번 회의에서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이번 회의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최민혁에게 충성하던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치적인 지지는 가능해도 범죄의 공범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최민혁은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유진은 그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무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민혁 전무가 관리하는 모든 자회사에 대해 외부 기관을 통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인 동시에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그의 모든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서늘한 경고였다.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최민혁은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굴욕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특별감사가 시작되면 그의 다른 비리들까지 모두 드러날 터였다. 지지 세력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한유진은 그저 운 좋은 어린애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미지의 세력을 등에 업은 위험한 적수였다. 이성이 마비되고 어떻게든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파괴적인 충동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과 같았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무거운 승리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피를 묻힌 이상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앞으로는 더욱 거센 보복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강지훈으로부터 짧은 보안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했다. 하지만 조심해. 짧은 문장은 그녀의 승리에 대한 인정이자 다가올 위험에 대한 경고였다. 유진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고독했지만 이제 그 고독감 속에는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의 차가운 결의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정치 게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특별감사 발표 이후 최민혁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격은 더 이상 교묘한 암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변모했다. 유진이 업무용으로 타는 차의 브레이크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파열 직전의 상태로 발견되고 그녀가 방문한 건설 현장에서는 갑자기 자재 더미가 그녀의 바로 옆으로 무너져 내렸다. 명백한 경고이자 살해 협박이었다. 전쟁의 양상은 기업의 권력 투쟁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은 그녀의 강철 같던 정신력을 서서히 좀먹고 있었다.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강지훈은 그녀가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즈니스가 아닌 순수한 걱정으로 그녀에게 연락했다. 건설 현장 사고가 있었던 그날 밤, 그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그녀가 머무는 안전가옥을 찾아왔다. 평소처럼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하던 유진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애써 누르고 있던 공포와 불안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무서워요. 그 한마디는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강지훈은 딱딱한 위로의 말 대신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 역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던 시절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유진에게 깊은 공감과 위안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나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그 조심스러운 접촉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오갔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내가 지켜줄게. 그의 지지는 유진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마침 그녀가 지시했던 특별 감사팀으로부터 뜻밖의 보고가 들어왔다. 최민혁의 개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그의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유진은 김 비서와 강지훈의 정보팀의 도움을 받아 이 돈의 행방을 쫓았다. 끈질긴 추적 끝에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이 불법 실험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한 의사의 차명 계좌라는 것을 밝혀냈다. 유진은 강지훈의 경호팀을 멀리 대기시킨 채 직접 그 의사를 만나러 갔다. 외딴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던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불법 의료 행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한때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였을 그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했다. 오랜 대치 끝에 의사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했다. 한 회장님은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꾸준한 관리로 건강하셨습니다. 최민혁이 나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주며 회장님의 약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죄책감에 몸을 떨며 고백했다. 그가 바꿔치기 한 약은 특정 화학물질과 만나면 추적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신종 약물이었다. 그리고 그 화학물질은 최민혁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담판 자리에서 그에게 직접 건넨 채 들어있었다. 의사는 만약을 대비해 최민혁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고 그는 그 녹음 파일을 유진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살인교사의 증거였다. 녹음 파일을 손에 쥔 채 의사의 집을 나서는 유진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이것은 주식이나 경영권 싸움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단죄해야 한다는 불타는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찾았어요. 그가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전보다 훨씬 낮고 위험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지. 이 순간부터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권력 투쟁은 이제 살인범을 잡기 위한 사냥으로 변했다. 최민혁은 자신이 살인 증거에 의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특별감사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택한 것이다. 그는 남은 영향력을 총동원하고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한유진의 경영 능력 부재와 독단적인 리더십이 그룹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의 해임안을 상정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는 몇몇 주요 주주들을 뇌물과 협박으로 포섭하여 아슬아슬하게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화려한 피날레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반면 유진과 강지훈은 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기는 팽팽했지만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최민혁의 살인교사 녹취록은 그들의 핵폭탄이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했다. 강지훈의 법무팀과 보안팀은 증거의 법적 효력을 검증하고 공개되었을 때의 파장을 대비하느라 밤낮없이 움직였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강지훈은 불안해하는 유진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천이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결전의 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거대한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최민혁이 먼저 연단에 올랐다. 그는 유창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자신을 아우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충신으로 유진을 경험 없고 위험한 침입자로 묘사했다. 그는 조작된 데이터를 제시하며 특별감사가 회사를 망치는 유진의 개인적인 복수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주주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은 오히려 장래를 압도했다. 그녀는 최민혁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는 대신 할아버지가 꿈꿨던 아우름그룹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직과 혁신이라는 핵심 가치.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어 청중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분위기를 장악한 그녀는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최민혁의 횡령과 바이오 프로젝트 방해 공작에 대한 증거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홀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민혁은 이성을 잃고 그녀의 말을 끊으며 고함을 쳤다. 그 모든 건 제니스 그룹이 아우름을 집어삼키기 위해 조작한 증거일 뿐이오. 당장 투표를 시작합시다. 그가 발악하는 바로 그 순간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회사를 집어삼키는 것 말이군요. 외삼촌께선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 같네요. 하지만 외삼촌께서 가지려 했던 건 단순히 회사가 아니었죠.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홀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민혁의 목소리였다. 그 신약은 절대 추적이 불가능해. 차에 아주 소량만 타면 돼. 자연스러운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야. 그의 잔인한 계획이 담긴 목소리가 침묵에 잠긴 홀을 가득 메웠다. 완벽한 혼돈이 홀을 덮쳤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최민혁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홀의 뒷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지훈의 법무팀으로부터 미리 정보를 받은 형사들이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들은 발버둥치는 최민혁에게 한 회장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질질 끌려 나가면서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유진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차갑고 슬픈 끝맺음만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에 홀로 선 아우름의 유일하고 진정한 지도자가 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강지훈은 홀 한쪽에서 그 모습을 승자의 미소가 아닌 그녀가 짊어져야 할 무게에 대한 깊은 존중과 걱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도박은 끝났다. 정의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최민혁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아우름그룹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태풍의 눈이 되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최민혁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 속보가 쏟아졌고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하지만 혼돈의 중심이었던 아우름그룹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의심과 경멸의 시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 자리 잡았다. 유진은 최민혁 라인의 부패한 임원들을 과감히 솎아내고 능력과 정직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날선 대립이나 보이지 않는 암투는 없었다. 대신 건설적인 토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유진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칼을 든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비전을 계승하는 현명하고 영감을 주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무분별한 확장 대신 윤리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그룹의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상처 입은 제국을 치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어느 맑은 날, 유진은 홀로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녀는 차가운 비석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할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은 죗값을 치렀고 제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의 복수를 위해 사는 손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유산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유진과 강지훈의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 두 사람을 짓누르던 무거운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사업 파트너로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저녁, 그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강변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아닌 함께 캔 커피를 마시며 강변을 걷는 평범한 데이트였다. 그들은 일 얘기 대신 서로의 어린 시절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다. 강변의 가로등 불빛 아래 강지훈이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깊었지만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처음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 걸 알았어.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을 도운 건 단순한 비즈니스적 판단이 아니었어.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에 마음을 빼앗겼지. 그의 진솔한 고백에 유진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모두가 저를 무시하고 비웃을 때 유일하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쌓아 올린 신뢰와 이해가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로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입맞춤이었다. 싸움은 끝났고 마침내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한유진 회장이 이끄는 아우름 그룹은 윤리 경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존경받는 리더 중 한 명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아우름 그룹 최고층 자신의 집무실 발코니에서 강지훈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팔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동맹이 아닌 삶과 일을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이제 정말 당신의 시대가 되었군. 강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요, 우리의 시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18살, 권력의 세계에 내던져졌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보다 더 밝게 빛날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여명이었다.